오늘 레슨의 주제가 턱 관절과 옥타브 컨트롤이죠. 턱 관절과 옥타브 컨트롤. 우리가 연주를 하다 보면 음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갑자기 내려가거나 반대로 낮게 연주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음이 올라가거나 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또 거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퀵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삑사리도 그런 곳에서 많이 나고, 그리고 아예 음을 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높은 그 2옥타브 영역에서 밑에 1옥타브 영역으로 내려야 되는데 분명히 그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옥타브 키를 뗐는데도 밑에 음이 안 나고 계속 위에 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자주 경험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중급자 정도서부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요. 주로 이제 초급자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쨌든 그런 현상을 누구나 다 겪고, 또 중급자하고 상급자 레벨에서도 곡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곡이라든지 그런 옥타브 간의 어떤 그 연결이 아주 뭐랄까 이렇게 좀 어렵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여지없이 실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상급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초급자도 이거는 뭐 분명히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은 옥타브에 대한 컨트롤을 비교적 어려운 거지만 옥타브에 대한 컨트롤을 비교적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진으로 좀 캡처를 해놓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사진이죠? 예, 이게 그 사람의 그 머리 부분을 측면에서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찍었다기보다는 그린 건데, 이 턱 관절이라는 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입을 다물었을 때, 그 다음에 이쪽이 입이 열렸을 때 상태거든요. 그 차이가 이제 어떤 거냐, 이거를 좀 보여주는 건데, 먼저 닫혀 있을 때 상태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제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 턱관절이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턱관절이. 그리고 요 동그란 부분을 좀 확대를 해 놓은 게 이제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이제 걸리게 돼 있다. 예,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걸리게끔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는 여기와는 좀 다르게 이 관절 자체가 약간 뼈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빠져 있고, 실제로 이거를 확대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턱관절이라는 그 검색어를 치면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이 쉬운 거를 그림을 찾아서 지금 캡처를 해놨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요렇게. 자, 요게 벌린 상태고, 요게 담은 상태죠. 자, 그럼 벌려있는 상태와 담은 상태를 가만히 보면은, 얘는 지금 어디인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이 밑에 이 뼈가 여기 어떤 그 틀 안에 이렇게 딱 걸어져서 끼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좌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좌우죠. 그리고 이걸 뭐 상하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거는 앞뒤죠. 앞뒤로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구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뼈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 뼈가 여기 들어가 있던 게 입을 벌림으로써 빼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유격이 생기거든요. 자, 먼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생각해 볼게. 우리가 악기를 불 때 턱 관절이 이 상태일까요? 이 상태일까요? 자,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 악기를 부을 때 이 상태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 상태를 만들어야 할까요? 자, 답은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악기 소리를 내는데 이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아라는 발음으로 지금 아래 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입을 벌렸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악기를 불 때 이렇게 벌리진 않잖아요. 이거에 가깝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리고 어떻게 악기를 불 수 있느냐, 이 상태를 만들고.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앙부셔를 처음에 잡을 때 아라는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물 수 있는 입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턱관절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레슨 몇 번 해드렸는데, 턱관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려면은 지금 이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 이 귀가, 여기 어디 있거든요. 귀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귀보다 약간 코 쪽으로 앞부분 쪽에 이 관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가 여기 있으니까. 이 관절이 이렇게 떨어지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 같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손가락을 댔을 때 느낌은 안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들어가는 느낌이 났을 때가 그 턱관절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절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아라는 발음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건 뭐냐면은, 아예 턱관절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끼는 거죠.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턱관절 떨어진 상태에서 입 모양 만들고, 그리고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히 이 초보자들은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바꿔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턱관절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앙부셔를 잡고, 그럼 소리가 안 나냐?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요. 입 붙여도. 근데 올바른 앙부셔와 올바른 어떤 컨트롤 위해서, 전반적인 모든 음의 컨트롤을 위해서 좋은 상태는 이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소리가 나긴 나요.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거 성악 있지 않습니까? 성악도 이 턱관절에 대한 그 레슨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성악가들은요, 100% 다 떨어져요, 얘가. 그러니까 성악가들 노래할 때 보면 사뭇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이 모든 이 모양새가, 특히 입 모양 자체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노래를 하나 할 정도로 이상하게 입을 벌린단 말이에요. 성악가들 보면 막 이렇게 벌리죠. 노래할 때 보면 실제로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이런 모양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턱 관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악도 그렇지만 기악도 이 턱 관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앞으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음에서 낮은 음 내려가고 낮은 음에서 갑자기 높은 음 올라가는 데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이 턱관절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내려면은 일단 턱관절 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전반적인 음의 컨트롤도 이 턱관절을 잘 생각해서 떨어져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레슨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 본능적으로랄까, 이 턱관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굳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턱관절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때 보면은 간혹 가다가 그 턱관절이 떨어졌다는 걸 잊은 채 고음을 낸다든지 컨트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턱관절을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를 못 만드는 경우들이 간혹 나타나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저음이든 중음이든 고음이든 턱관절은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턱관절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하나 뭐를 보여드릴 텐데 짧은 영상이지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길게는 못 보여드려요. 이거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한 앙부시엄 모양이거든요. 이 연주자의 아래턱을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래턱을 위주로. 보이시죠?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시 한번. 아래턱을 위주로 잘 보세요. 자, 아래턱이 지금 앞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턱이 들어갔다 나갔다. 지금 무슨 연주를 하길래 이런 지금 입모양이 되는지 소리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 예, 지금 어쨌든 이 곡은 엄청 빠른 곡이거든요. 엄청 빠르고 그 빠른 만큼 정신없을 정도로 빠르잖아요. 그런 만큼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도 연주자가 웬만큼 집중하지 않고는 이렇게 오르락 이거를 하기가 이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 레벨은 지금 여러분들 차원에서는 지금 볼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지금 움직임도 그렇고 이 움직임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빠른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이 움직임에 대한 속도라든지 정도는 지금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지금 참고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턱 관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턱 관절이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 구멍이 이 턱에 어떤 홈에 끼워져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격이 없어. 유격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유격이 없어요, 유격이. 근데 이게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도 아까 보여드렸던 연주자도 분명히 여기가 빠진 상태에서 빠른 음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빨라서가 아니고 모든 음악은 턱관절이 빠진 상태에서 소리를 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본능적으로 빠져 있을 테지만 이 턱관절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이 빠져 있는 정도라든지 빠져 있다는 걸 인식을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지금 오늘 내용이 옥타브 컨트롤이잖아요. 그럼 먼저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높은 솔. 그러니까 2옥타브 솔에서 이렇게 1옥타브 솔, 아래 솔로 슬로로 한번 자연스럽게 내려보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옥타브 솔이라고 하면은 2옥타브 솔이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낮은 솔은 이거를 한번 슬로로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첫음은 터닝을 해야 되겠죠. 첫음은 터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첫음 터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솔에서 아래 솔로 내려올 때 슬로우로 소리를 내보라는 거예요. 혀를 대지 말고. 이게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엄지손가락 그 옥타브 키를 누르고 압력만 살짝 주면은 편안하게 탁 음이 걸려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어려운 건 내려오는 게 어려워요.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거를 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아래턱의 관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유격을 주고 그 유격을 허용한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 유격을 허용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턱 관절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지금 약간의 변화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높은 솔보다
낮은 솔로 갔을 때 턱이 약간 들어가.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음이 안정적으로 어떤 실수라든지 삑사리 없이 안정적으로 탁 기분 좋게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닫혀 있으면 이게 안 돼. 닫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열려 있는 상태라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턱관절의 움직임은 그 움직임의 정도가 굉장히 크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연주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움직임이 큰 거예요. 그거는 뭐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턱관절을 적극적으로 쓰는다는 얘기지.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연주자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는 이 턱관절을 많이 사용은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임이 크냐, 크지 않냐, 작냐 이거지 턱관절은 다 떨어져 있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없는 쪽으로 계속 연습이 됐고 그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필요가 없는데 그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연습하던 사람들은 이 움직임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크겠지. 먼저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해보냐면 위에 솔파 솔파 투 옥타브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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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밑에 원 옥타브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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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이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몇 개를 했나요?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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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했네. 그 다음에 아래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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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먼저 한 다음에 요게 되면은 2개로 줄여보세요. 2개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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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움직임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움직임이 눈으로 크지 않아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턱은 떨어져 있고 이걸 이용하고 있어. 근데 뭐 여기가 뭐 살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뭐 좀 움직임이 없는 쪽으로 연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저는 움직임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움직이고 하려다 보면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허용하세요. 처음에는 움직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움직임을 위아래의 움직임으로도 느낄 수 있거든요. 상하의 작용.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전후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뒤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훨씬 위아래로 물고 덜 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씩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띠로 띠로로로 리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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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자, 움직임이 살짝 보이시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의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안 움직여도 되는데 움직임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뭐 안 움직이는 게 좋다 나쁘다를 따진다면 뭐 나쁠 건 없죠. 안 움직이고 컨트롤이 된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어떤 턱 관절을 이용해서
밑으로 떨어질 때 적극성을 가지고 이 어떤 허용한다는 허용 범위를 좀 크게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은 음을 낼 때나 낮은 음을 낼 때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 100번은 강조했을 거야. 밀어야 돼. 그게 뭔 얘기냐면 높은 음은 빠른 호흡이니까 미는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음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그 밀던 거를 다시 땡기는 모양새가 나와요. 이렇게 띠로 리로 띠로 리로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분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띠로 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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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으나 낮으나 오로지 전진밖에 없어요. 그 느낌을 가지고 이 턱관절과 함께 지금 이 정도 옥타브 컨트롤이 되면은 곡할 때 거의 높은 음에서 낮은 음 내려갈 때 삑사리 난다든지 미스해서 고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 되려면. 근데 이게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제가 뭐 했냐면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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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슬로로 계속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빠르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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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을 했는데 좀 빠르게 했죠. 따로라로라로라로라로라로라로. 자, 그리고 지금은 솔파라는 음을 정해서 했지만 라솔도 한번 해보세요. 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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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응용해서 할 수 있죠. 3옥타브 도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3옥타브 도, 그 다음에 2옥타브 도, 그 다음에 1옥타브 도. 옥타브, 세 음을 옥타브로 줬죠. 자, 이것도 지금 슬러로 한 호흡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려운 게 뭐예요? 저 아래 도가 어렵잖아요. 그 아래 도를 어떻게 하면은 삑사리 안 나게 낼 수 있느냐? 이 턱이 열려 있느냐를 확인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 적극적으로 얘를 더 열어주는 거지. 물론 우리는 지금 앙부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닫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3옥타브보다 저 아래 도는 확실히 턱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폭이 적어 보여도 이게 눈에 안 보일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정도 3옥타브를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거를 안 해도 소리는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해도 나는데 뭔가 이렇게 되면은 스퀵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삑사리가. 그러니까 그 스퀵이 아예 안 나게 하려면 확실하게 더 벌려주고 떨어뜨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자, 이거 할 때도 밑에 음이 내려갈 때 호흡이 뒤로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전진해야 돼. 처음에 막 삑사리가 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뭐 가끔 나잖아요. 그래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삑사리 나든지 말든지 무조건 전진이에요. 앞으로 밀어주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턱관절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조금 뭔가 더 각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연주자 영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옥타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에서 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실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시고, 아, 여기 밑으로 떨어질 때는 어떤 움직임, 첫 번째 턱 관절은 열려 있는 상태가 맞고, 이거는 뭐 숨을 쉬나 뱉으나 연주를 하고 있으나 안 하고 있으나 똑같습니다. 다 열려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음이 확 떨어진다든지 확 올라간다든지 할 때 이 관절의 역할이 어떤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냐, 그 움직임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감을 잡으려면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로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은 턱 관절과 옥타브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신다면 지금까지 어떤 곡을 함에 있어서 미스가 계속 나던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면서 뭔가 더 매끄러운 음악의 연결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